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 북미 시장 배터리 2주 단위 수익 올린다. IRA, AMPC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성장은 지속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기차 캐즘 빠르면 1년 뒤부터 해소된다.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글로벌 경쟁력과 수익성을 점검을 해보고요. LG의 구강모 회장이 배터리 반드시 살린다. LG 배터리 반드시 살린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신 분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스톡컴피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깐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AMPC를 지금 개정 내지 폐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주고 있는 AMPC 이 법안을 2030년도에 폐기될 예정인데 2년 앞당겨서 2031년도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법안에는 배터리 셀을 만들게 되면 35달러, 모듈을 생산하게 되면 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IRA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2032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2026년도까지만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의회 통과가 관건인데 여기는 이 IRA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 전기차 공장 출신들이에요. 여기서 하원 의원들이 435명 중에 공화당이 250석, 상원이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인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불과 공화당이 한 5석? 5석 많을 뿐이고요. 상원은 3석 많을 뿐이에요. 따라서 공화당이 자기 출신 지역에 2차 전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지금 언론들은 앞다퉈서 폐기된 것처럼 폐기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쉽지도 않다. 설령 통과된다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제 잠깐 보여주면 작년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1763만 대가 팔렸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린 게 BYD. 이 BYD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 BYD입니다. BYD 가장 많이 팔렸고 중국 차예요. 가장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가 178만 9천 대. 이거 BYD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178만 9천 대. 그 다음에 중국의 진리 138만 대, 중국의 SAIC 101만 8천 대, 그 다음에 이후에 폭스바겐 99만 9천 대, 그 다음에 중국의 창남 69만 대, 현대 기아차가 55만 대, BMW 53만 대, 중국의 체리 52만 대, 중국의 리오토 50만 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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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넘버 10에 중국차가 6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전기차를 선점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몇 퍼센트냐? 55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1763만 대 중에서 현대차가 55만 대. 여기 중국이 거의 한 800만 대? 800만 대 정도를 중국이 팔고 있어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중국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전기차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가 130만 대 팔렸습니다. 26.1% 성장을 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테슬라가 130만 대 중에 56만 대, 그리고 포드 5만 1000대, 현대 아이오닉이 3위 4만 4천 대, 테슬라 사이버모종 그 다음에 3만 9천 대, 포드가 3만 3천 대, 혼다가 3만 3천 대, 쉐보레, 캐딜락, 리비안 이 순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작년에 130만 대가 팔렸고 26.1%의 성장을 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전기차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 세금 공제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관심 증가,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확충, 새 전기차 출시, 보조금 지원 문제는 이제 IRA 폐지 논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는 되겠지만 대세는 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IRA가 이제 그 폐기 전에 또는 조정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작년 말에 예측된 자료에 의하면 BNEF가 낸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전기차가 45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이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전기차가 450만 대 팔릴 거다. 이런 데이터를 내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주요 국가의 내연차 판매 금지, 이른바 이제 내연차 판매 금지 내용을 보시면 EU는 2035년도가 맥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있고요. 영국이 30년도, 독일이 30년도, 스웨덴이 30년도, 다 30년도에 못을 박았어요. 프랑스 35년도,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만 35년도에 내연차를 판매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한번 볼까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보면은 24년도에 1764만 대가 팔렸죠. 그죠? 팔렸어요. 그런데 그 21년도에 예측치로는 2093만 대가 팔릴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763만 대니까 예측 정확도가 82%입니다. 이게 331만 대가 덜 팔리긴 했는데 예측도의 82%. 그러면 이걸 그대로 30년도에 가보면 6130만 대인데 30년도에는 못 팔려도 5100만 대는 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5, 6, 7, 8, 3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30년도까지는 그 뒤로도 2년이나 더 남았어요. 2년 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미국 시장의 판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가, 유럽이 이른바 27년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기준을 적용해서 20% 정도는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규정을 강행하는 것을 시행할 경우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미국이 전기차 판매량 및 자동차 판매량 전략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미국의 24년도에 메이커별 판매량을 보시면 이제 이 사이 스텔란티스가 이제 563만 대를 팔았고 GM이 468만 대, 그다음에 포드가 447만 대를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테슬라는 뺐습니다. 테슬라는 뺐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니까 이 3사 메이저 3사 테슬라를 뺀 3사가 판 전기차 물량을 보면 얼추 한 1600만 대 됩니다. 1600만 대. 여기서 보시면 스텔란티스는 이제 2038년도에 탄소 중립을 시키겠다. 그래서 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50%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최초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었고 30년도까지 390만 대의 전기차 생산률을 갖추겠다. 이게 이제 스텔란티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GM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협력하고 있죠. 물론 스텔란티스도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IRA 불구 3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GM이 확정을 했어요. 이 GM의 전략은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겠다. 가격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겠다. 이게 이제 GM은 최대한 전기차 가격을,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확산시키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포드는 가장 보온적인데 포드는 별 3개, 그 다음에 GM은 별 4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가장 활발하게 별 5개. 포드는 내년에 새 전기차 라인이 만들어지고 27년도에 새 픽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포드가 가장 보수적으로 전기차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의 캐즘 이유와 해소 시기는 언제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3년도부터 캐즘이 왔는데 이후에 내연차 규제 시기가 연기됐고 미국이 23년, 24년도에 전기차에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이것 때문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계속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죠. 보시면 2030년도까지 6,130만 대. 데이터의 20%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5,100만 대 정도는 팔린다. 그런 데이터를 갈 수가 있고 슈퍼사이클이 언제 올 거냐? 27년도 이후에 내연기관이 규제가 시작되는 27년도를 보고 있고 환경문제 부각, 그 다음에 2차 전지 활용도가 확산되고 있다. 로봇 산업으로, 그 다음에 산업계로, 그 다음에 생활로 확산되고 있어서 2차 전지의 슈퍼사이클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별로 2차 전지 전략. 스텔란티스가 별 5개, GM이 별 4개, 포드가 별 3개. 이런 시그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투자한 만큼 성장은 지속된다. 삼성 SDI가 지금이 기회인 이유. 이 부분을 삼성 SDI 부분을 집중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살펴보고요. 먼저 삼성 SDI부터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 싶었죠. 삼성 SDI의 북미 합작 투자는 스텔란티스 1공장과 2공장이 있고 GM 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은 이미 가동이 시작됐고요. 33기가와트. 그 다음에 이제 2공장 34기가와트로 2공장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GM과 27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해서 27에서 36기가와트 규모로서 공장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 SDI가 이 GM에다가 추가로 투자를 하죠. 이 부분은 36기가와트, 당초에 27기가와트 정도 생각했는데 추가 투자를 통해서 36기가와트로 용량을 업시키는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GM 공장의 지분도 50.1%, 이른바 삼성 SDI가 대주주인 거예요. GM은 49.9, 그 다음에 삼성 SDI가 50.1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점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텔란티스는 어떤 회사인가?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와 피아트의 합병회사고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도에 563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고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팔고 있다. 이렇게 스텔란티스가 이런 회사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의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신한투자증권을 했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 증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증권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을 한 이유는 삼성증권이 리서치가 정확하고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더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자금 구조, 성장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번에는 삼성증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25년도 4월 30일 2주 전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른바 이제 AMPC, 이제 IRA, AMPC가 반영이 되었을 때 작년도에는 800억 달러, 여기 나와 있죠. 8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 25년도에 4,690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1조 2,200억 정도, 그 다음에 27년도 2조 2,700억 정도의 이 AMPC에서만 수익을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MPC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동률, 생산량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AMPC 보조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생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가동 공장을 앞당기거나 생산량을 높이거나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IRA, AMPC가 2033년도께 2021년 단축된다. 2년 단축된다. 위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미 전기차는 대세고 수명은 좁고 좋으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더 가격이 다운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작년에는 5,700억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기 때문에 올해는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V자로 올라가서 내년에는 2조 980억의 단기 순이익을 내고 27년도에는 3조 3천억의 단기 순이익을 낼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증권의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영업이익률 보시면 올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9.3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10.1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 1분기 9.3, 내년 2분기에 12.5, 내년 3분기에 14.9, 내년 4분기에 12.5. 이 14.9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내용 보시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신한증권이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삼성 SDI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가 25년도 딱 3분기부터 이렇게 V자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V자로. 갑자기 쭉 올라간다는 거. 유럽의 전기차 내용도 23년도에 반짝했다가 4년도 줄지만 25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재무 상태를 볼게요. 이게 이제 원 데이터입니다. 원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이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여러분 잘 보이도록 이렇게 좀 축약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무 상태가 25년도에 유동자산이 이게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2조, 12조. 유동자산이 12조 올해. 자산이 4조 4천억. 부채가 44조. 그 다음에 부채가 20조. 순부채가 8조 6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산이 이제 유동자산이 11조로 되어 있고요. 자산 총계는 49조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7년도에 자산 총계는 58조로 늘어납니다. 이런 이제 삼성 SDI 재무구조 상태를 이제 보여두고 있습니다. 원본 내용은 이건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축약을 해서 옮겨왔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 자, 작년에 매출액이 16조 5,900억 올렸죠. 그 다음에 올해 매출액이 15조 6,400억 올립니다. 영업이익은 4,34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4천억. 작년에 순이익이 5,700억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 매출액이 20조로 갑니다. 20조로 가고 순이익이 2조 9,8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7년도에 매출액이 25조로 가고 순이익이 3조 3천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23년과 26년도에 매출액은 크게 23년도 기준 됐는데 왜 여기에서 순이익이 급증할 거예요? 이 부분은 AMPC, 북미에서 특히 미국에서 AMPC 보조금 받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AMPC 보조금은 가동률이 높아지고 미국 내의 전기차 생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6, 27, 28, 29, 30년도, 31년도까지 이 AMPC 보조금 수치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수익 구조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매출액이 21조였고 순이익이 2조였는데 내년도에 매출액이 20조였는데 순이익이 23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은 이제 그 올해 영업 현금 흐름은 26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현금 흐름은 27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전체 영업 현금 흐름은 42조,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60조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가 동향 보시면 지금 이제 16만 원대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보시게 되면 선행했다라는 거. 21년도에 주가가 80만 원 찍었을 때 이 내용은 2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때 21년도에 1년 전에 움직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23년도에 역시 80만 대에 찍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고점 딱 찍고 실적이 24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거의 1년 전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최소한 1년 전부터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 2차전지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포스럽게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점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조달액은 1조 한 6천억 정도 되죠. GM의 협력 투자에 라인을 좀 늘리고 헝가리 각형 배터리 3,200억, 헝가리 LF 배터리 1,450억, 그 다음에 포항의 전고체 배터리 3,541억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투자할 것은 삼성 SDI가 북미만 보는 게 아니라 헝가리도 유럽 시장도 차곡차곡 대비하고 있다는 거. 유럽도 기본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투 트랙을 큰 시장이 북미와 유럽인데 유럽 시장도 계속 푸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유럽 시장은 아마 이제 SK온하고 삼성 SDI가 잘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 SDI가 보시게 되면 기존의 30기가와트를 60기가와트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60기가와트는 북미에서 공장 2개를 가동하는 공장 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티스 1공장이 33기가와트죠. 이 공장도 33기가와트. 근데 헝가리가 30을 60으로 올리니까 공장 2개 정도 규모의 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유럽 시장도 충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SDI 시설 투자 현황을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인데 24년도 작년에 6조 3,500억, 그 다음에 올해도 5조 5천억 이렇게 투자하고 23년도에도 4조 600억 정도 투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한단 말이죠. 결국 투자 없이 수익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의 5년에 걸쳐서 30조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도 늘고 있죠. 그래서 차입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잘 조정이 끝나게 되면 수익 구조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저희는 삼성 SDI의 기본 자금 조달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88.2%가 됐고요. 순 차입 비율이 이제 44.9로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의 현급성 자산 가치가 삼성증권이 낸 자료에 보게 되면은 6조 여기 6조 원 정도 됩니다. 상장 계열사 지분이 7,600억, 비상장 지분 가치가 4,200억,
삼성 디스플레이 가치가 4조 8,370억. 작년 말 장부가 기준입니다. 영업가치는 26조 8천억을 받았는데 기존 영역이 있고 신규 성장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성장 영역은 자동차 배터리와 ESS 분야, 여기에서만 20조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와 ESS는 이 성장 산업 분류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이 자동차 배터리와 ESS 분야에서 수익을 많이 내줘야 이 주가의 복원력과 자산 가치가 커진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삼성 SDI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삼성 SDI는 지분 구조가 전체 8,575만 주입니다. 이번에 신주 유상증자했죠. 1,182만 주를 포함했고요. 유상증자 공모가는 14만 원이고 상장일은 6월 12일입니다. 물량을 보시면 대주주가 20% 갖고 있고 국민연금 6.75고 외국인이 30.9%, 기타 우리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잘 보셔야 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23년도 5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는 133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은 1,33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30.9%가 남아있습니다. 당초 외국인들은 삼성 SDI 지분을 50%를 약간 넘겼습니다. 1,300만 주 이상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파는 거죠. 외국인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팔았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구태여 기본적으로 뭐 몇십 조를 묶어놓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00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PBR은 0.57이라는 거, PBR이 1 이하면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슈와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이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 27년도에 투자 확대하고 있다. 27년도 양산을 대비해 투자 확대하고 있다. 미 스텔란티스와 GM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 IRA를 대비하고 원가 경쟁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헝가리 공장 증설은 유럽 시장을 대비하는 건데 27년도 내연차 규제를 대비해서 배터리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46 시리즈 원형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들의 원소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미래에 대비해 4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상 이제 저희가 삼성 SDI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역시 투자한 만큼 성장은 지속된다. 구광모 회장이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죠. 배터리 반드시 살리겠다. 그 딥 배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보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의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캐나다의 스텔란티스 합작을 갖고 있고 오하이오주는 GM과 합작을 갖고 있고 오하이오에 또 혼다와 합작을 갖고 있고 조지아주에 현대차와 합작을 하고 있고 테네시주에는 GM과 합작하고 있고 애리조나에는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시건에는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시건주에는 단독 전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건에는 ESS 이제 배터리인데 전력 저감 장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미의 8개의 합작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시게 되면 북미의 생산 능력의 운영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시건의 ESS는 1년간
앞당겨 1년 앞당겨 생산을 한다는 거, 또 25년에 전기차 수요의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 왜냐하면 ESS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가 156%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ESS 분야에서 조 단위의 영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AMPC,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미국의 북미의 8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MPC,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보조금이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6,770억을 받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2조 1천억을 냈어요.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조 4천억을 받았는데 5,700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AMPC를 1조 4천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700억을 흑자를 밖에 못 냈다.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AMPC 걸 빼고 나면 적자가 아니냐,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죠. 작년에 1조 4,800억을 보조받았는데 영업이익이 5,750억을 냈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9천억 정도가 까진 거죠. 종합 결과적으로는 5,700억 흑자를 냈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AMPC를 1조 4,800억을 받고 영업이익을 5,700억밖에 못 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올해 영업이익은 1조 7,900억, AMPC 보조가 1조 9천억. 내년에는 반전됩니다. AMPC가 3조 9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엔솔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30만 원의 공모가를 했죠. 30만 원 공모가를 했는데 22년도에 11월 달에 62만 원 찍고 23년도에 60만 원대 찍고 그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반등, 40만원대 반등 또 내려오고. 이 LG 엔솔도 보시면 주가가 이미 선행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년 전부터. 그죠? 선행해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G 엔솔의 손익계산서 볼게요. 26년도 내년에 31조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이 3조를 냅니다. 3조. 자, 그러면 23년도에는 매출을 33조 냈는데 순이익이 1조 6천억인데 왜 내년도에는 매출이 31조인데 순이익이 3조냐? 이 부분이 AMPC 때문에 그래요. 북미의 AMPC 보조금을 가속화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LG 엔솔도 AMPC 보조금 말고 다른 나라, EU나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배터리나 전기차의 납품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 구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27년도에는 가파르죠. 27년도에는 매출이 38조로 가는데 순이익이 5조 원대로 갑니다. 5조 원대로. 이 역시 삼성증권이 낸 자료니까 이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금 흐름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현금 흐름도 이게 원소스가 나와 있고 현금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영업 현금 흐름은 44조고요. 4조 4천억이고요. 내년도 7조 6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11조 3천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현금 흐름은 10조, 올해 10조 투자, 내년도에는 7조 9천억 투자, 27년도에도 7조 3천억을 투자한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상태도 크게 문제 없고요. 투자가 많은 만큼 부채가 늘지만 이 자산을 같이 봐야 되죠. 자산이 올해 44조, 부채가 20조. 내년에 자산이 49조, 부채가 23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게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체 발행 물량은 2억 3,400만 주,
조금 전에 아까 삼성 SDI가 8,100만 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억 3,400만 주죠. 근데 이제 대주주가 81%, 국민연금이 6%, 외국인이 4%, 우리 사주가 0.65% 갖고 있고, 이제 특이한 것은 외국인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00만 주를 샀고, 기관도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더 사고 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2년 동안 더 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 참고사항은 액면가가 삼성 SDI는 5,000원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500원이라는 거. PBR이 3.2죠. PBR 3.2인데 조금 전에 내가 설명을 드렸죠. 삼성 SDI는 0.56, LG 에너지 솔루션은 3.22. PBR로 보게 되면 삼성 SDI가 훨씬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94.75, 100 이하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투자의 마음입니다. 투자는 항상 위기는 기회였다는 거. 그 혹독한 캐즘으로 살아난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 하나오션 2 내지 3년 전에 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안 난다, 적자다, 마이너스다, 자본이 위축돼서 증자하고 수혈받고 그랬던 회사인데 지금은 급락 시점부터 주가가 4배, 5배 이렇게 올라 버렸잖아요. 그 시그널을 보게 되면 항상 위기 때는 기회였다는 것을 봐야 돼요. 코로나19 때, 그때 급락했을 때 우리 주식 다 던졌죠. 그런 사람들 후회했죠. 얼마 전에 4월 10일 날 트럼프 관세 파동 나가지고 다우나스닥 급락했죠. 하지만 한 달 만에 주가는 다 회복돼 버렸죠.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점검할게요. IRA, AMPC 개정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LG 에너지가 미국에 8개 투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하고 겹칩니다. 지역구가. 그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불이익을 가는 그 IRA 폐지를 구태여 서둘 이유가 없다. 쉽게 되지 않고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방송 스톡커피 김인환이었습니다.